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된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는요, 인사관리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 항상 첫날에는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제공하고 있는 이 학습 영상은요 온라인상에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판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써가면서 하는 수업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우선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수업에서 설명을 할 때는요, 제 얼굴이 이렇게 영상에서 나갈 겁니다.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귀담아 듣기 좋게 제가 항상 아이 컨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판서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판서를 하게 되면 제가 화면을 전환시킬 겁니다. 그러면 화면이 전환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화면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판서를 해가면서 같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판서가 어느 정도 되고 다시 제가 설명을 하면 제가 다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지 우선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은요, 바로 이 신인사관리 박경규 교수님이 저술한 책입니다. 가장 최신판으로 9판을 사용할 거고요. 이 인사관리 책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사관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첫 번째 오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우선 이 수업의 가장 큰 거시적 그림을 먼저 그려드립니다. 원래 학습이라는 걸 혼자서 하다 보면요, 가장 처음에는 미시적인 측면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미시적인 측면의 단편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단편적인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와,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거시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인사를 배웠던 사람으로서 이 인사 과목이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 단편적인 부분만 공부를 했었지만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 거시적인 측면이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 거시적인 측면을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면 훨씬 해당 개념이나 혹은 논리의 흐름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이 숲을 먼저 보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숲을 다 보고 난 후에는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미시적인 측면들을 하나씩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가장 일단 거시적인 측면을 봤죠.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한 단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해당 챕터의 전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해당 과목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전체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리고 해당 챕터의 이제 미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그 챕터 안에서도 다시 큰 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뒤 그 다시 내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물론 제 수업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신인사관리의 전반적인 개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보면요, 그 인사관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마다 사실 가르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사는 법 과목이나 수학 과목처럼 무언가 내용이 딱 정해져 있는, 틀에 정해져 있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여러분 연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내용이 너무 달라지면 이게 좀 어렵지 않나, 혹은 너무 배워야 될 게 많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사는요, 제가 항상 자주 비유하는 걸로 뭐가 있냐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이거죠. 장님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촉감으로 그 형체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님이 코끼리의 귀를 만졌더니 코끼리는 굉장히 넓고 그리고 얇은 어떤 형태로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코를 만졌더니 코끼리는 굉장히 길쭉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리를 만졌더니 코끼리는 굉장히 뚱뚱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장님들이 각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코끼리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인사관리 역시도 가르치는 방식과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 방식과 이 방식이 전혀 달라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강사로서 다양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다 읽어보고 난 후에 그것들의 그 서로 다른 부분으로 서술되어 있던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똑같은 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공통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뽑아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인사관리의 개관 역시도 가장 그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논리의 흐름, 플로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나면 아무래도 그 책을 읽는데 훨씬 입체적으로 책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이 내용은요. 박경규 교수님 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사관리 교과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제가 전반적인 인사관리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강의에서 이제 박경규 교수님 책의 목차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판서를 좀 해가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내용은 뭡니까? 인사관리죠. 인사관리.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인사관리의 목적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인사관리 목적. 여러분 우리가 인사관리를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인사관리를 배우는 이유, 그 목적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인사관리의 목적이 뭘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계에서 인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요, 딱 하나로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적재, 적소, 배치가 돼요. 뭐라고? 적재, 적소, 배치. 자, 한번 볼까요? 인사관리의 목적은요, 첫 번째 적재, 적소, 배치가 되겠습니다. 적재, 적소, 배치. 선생님, 적재, 적소, 배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적재는요, 인재를 말해요. 인재. 적합한 인재라는 거죠. 그 다음 적소는 뭐냐면요, 적합한 장소를 말해요. 장소.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는 인사관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는 여러분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일이라는 게 있고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요즘은 기계가 굉장히 자동화되어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일을 주로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인사관리에서 가장 주된 핵심 혹은 목적은 뭐냐면 이 회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일을 가장 잘 맞게 배치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사관리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첫 번째 적재, 적소를 배치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기초 자료 수집 단계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초 자료 수집 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기초 자료 수집 단계. 좀 예쁘게 제가 써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자료 수집 단계. 자, 여러분들 기초 자료 수집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단 우리 회사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직무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무관리. 그 다음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그걸 우리는 종업원 관리라 그래요. 우리 회사 일하는 사람을 종업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종업원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선 기초자료 수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직무관리와 종업원 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재적소 배치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누가 있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이 직무관리, 그 다음 누가 있다라는 것을 종업원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 우선 첫 번째,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크게 첫 번째,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다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구분해요. 자, 보면요. 직무 관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직무 분석이 있고요. 직무 분석.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직무 평가가 있습니다. 직무 평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종업원 관리도 다시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종업원 분석과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종업원들을 다시 평가하는 두 번째, 종업원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종업원 평가. 자,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지를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걸 우리는 그걸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A, B, C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일이 있다라는 것을 쭉 밝히는 과정을 우리는 직무 분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단순히 일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일에는 사실 일에 뭐 높낮이가 있겠냐마는 우리 경영학에서는 좀 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에는 난이도가 있다 혹은 경중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이 난이도가 어렵고 굉장히 경중이 높은 어떤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좀 높은 일 혹은 난이도가 높다 혹은 좀 굉장히 고차원의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좀 난이도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을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까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지금 방금 배웠죠. 인사관리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적재, 적소 배치. 그렇죠. 일의 난이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일에는 난이도가 존재합니다. 그럼 난이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곳에는 당연히 실력이 높고 능력이 높은 사람을 배치해야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적재, 적소 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무관리도 크게 두 단계로 나누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첫 번째 밝히고 두 번째, 그 일의 난이도, 서열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를 제가 예시로 한번 잠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A라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일도 있고, 조금 다시 적을까요? 우리 회사에 A라는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B라는 일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회사에 C라는 일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A, B, C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직무 분석이 끝이 나고 나면요. 이 직무 분석을, 자, 볼게요. 요거를 직무 분석이 끝이 나고 나면 이 직무 분석을 다시 서열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일은 여러분들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경중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직무평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의 직무가 가장 난이도가 어렵고 그 다음 B,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직무평가라고 합니다. 즉 직무평가는 직무의 서열 결정, 난이도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적재적소 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적소를 했어요. 적소. 그러니까 일단 일을 찾았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적재, 적합한 인재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업원 관리도 역시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종업원 분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1번 친구도 있고 2번 친구도 있고 3번 친구도 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 누가 있는지를 쭉 밝히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종업원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적재적소 배치가 가장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적재적소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일의 난이도에 맞는, 거기에 맞는 능력도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일의 난이도가 높은 곳에 배치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적재적소 배치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서열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업원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보면, 자, 보시면 우리 회사에 누가 있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1번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친구도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누가 있는지를 분류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종업원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종업원 분석이 끝이 나고 난 뒤에 종업원들의 서열 결정, 난이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종업원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를 들어서 1번의 난이도가 가장 높고 2번의 능력이 그 다음, 3번의 능력이 그 다음이라면 이렇게 결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하면 우리는 뭐가 끝난 겁니까? 종업원 평가가 끝이 나서 기초 자료 수집 단계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기초자료 수집 단계에서 직무관리와 그 다음에 종업원 관리를 동시에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난이도도 결정을 했고 일의 난이도도 결정을 했으면 이제 난이도가 나왔으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칭시켜야겠죠. 그렇죠? 그 매칭시키는 과정이 바로 적재적소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자, 한번 해보면,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 두 개를 제가 한번 매칭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가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직무라고 할게요. 여기를 직무. 자, 직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여러분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자, 직무와 사람이 이렇게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직무의 난이도와 사람의 난이도를 잘 배치를 했더니 이퀄이 됐어요. 여러분, 이러면 뭐가 된 겁니까? 그러면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인사팀이 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실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만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인사팀이 이렇게 적재적소 배치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일의 난이도에 사람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항상 인사팀에서 인사 배치를 해놓으면요, 항상 불만이 나와요. 항상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실력이 좋은 사람이 너무 쉬운 쪽에 가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반면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에 가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은 이렇게 적재적소 배치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등호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부등호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부등호가 나오는 경우가. 그러면 여러분들 부등호가 나오게 되면요, 이제 두 번째 단계에 거쳐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템플릿이 제가 세로 템플릿이라서 좀 아깝네요. 이게 가로 템플릿이면 제가 이렇게 옆으로 좀 계속 쓰고 싶은데 이게 좀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밑으로 가서 쓸게요. 여러분들 좀 오른쪽으로 계속 좀 이어가면서 계속 좀 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내려갈게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런 부등호가 나왔죠. 좀 전에처럼.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좀 전처럼 이렇게 부등호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부등호가 나오게 되면요, 이 부등호인 경우에 우리는 이 부등호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등호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부등호를 등호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인사에서는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수집 단계가 끝이 나면 이제 사람을 직무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그 배치가 올바르게 되지 않았을 때는 두 번째 뭘 한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관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관리. 자,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관리는 다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초 자료 수집 단계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기초 자료 수집 단계가 쭉 끝이 나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여기다가 이제 관리를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관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리는 다시 3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어떤 관리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 우선 이 케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이 케이스,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기에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거나 좀 버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첫 번째, 그 일은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꼭 그 일을 완수해 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너무 낮아서 이 일을 완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다른 직원들을 쭉 살펴봤는데 아무도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일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회사라는 곳은 일 하나가 구멍이 나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완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요, 외부에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경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경우인데, 요 경우, 자, 지금 제가 그 레이저 포인트로 써는 거 보이시죠? 요 경우인데요. 요 경우는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은 경우죠. 그러면 직무를 담당할 사람이 현재 우리 회사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관리에서 첫 번째,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경우일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1번.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모집, 그렇죠. 여러분, 모집 선발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집 선발 관리. 이렇게 돼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말하죠. 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경우, 아까 똑같이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은 이 경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은 이 경우에서, 자, 우리 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현재는 능력이 낮아요. 그러면 이 직무를 당장 누군가는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야 될 사람을 우리 회사 내부에 찾아보니까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이제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히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죠. 회사 내부에 있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우리 부서로 데려오는 거.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합니까? 회사에서? 그렇죠. 뭡니까? 인사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사 이동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인사 이동 관리. 나중에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겠지만, 인사 이동 관리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봐.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지금 메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현재 그 일보다 포지션이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데려온다.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사이동 중에서도 승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 이 일을 담당한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있어. 그럼 이렇게 옮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전환. 그 다음, 지금 해야 되는 일보다 그 사람의 능력이 좀 더 높은 상황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 뭐라고 합니까? 강등입니다. 참고로 인사이동은 승진, 전환, 강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강등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징벌적 성향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인사이동으로 보지는 않아요. 알겠죠? 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죠.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똑같이 이 상황의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은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일 때 역시 이 상황을 이퀄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간이 명관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구간이 명관이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잘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실 지금 현재는 실력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습니다. 이게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비대칭 상황인데, 만약에 그 일이, 물론 우리 회사의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급하게 메꿔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친구의 능력을 신장시켜서 그렇게 해서 적재적소 배치로 이퀄이 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교육훈련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교육훈련 관리라는 게 있어요. 교육훈련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요 세 가지가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요 경우입니다. 바로 이 경우일 때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을 때 이 부등호를 어떻게 등호로 바꾸어주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모집 선발 관리, 두 번째 인사이동 관리, 세 번째 교육훈련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등호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쵸? 직무의 난이도보다 사람의 난이도가 더 높은 경우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직무의 난이도보다 사람의 난이도가 더 높으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실력보다 너무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쉬워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자기의 능력보다 너무 쉬운 일을 하고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한 거죠.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안 생깁니다. 내가 이 일 왜 해야 되지? 이거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사실상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이 모티베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티베이션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적재적소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의 난이도보다 사람의 난이도가 더 높을 때, 능력이 더 높을 때는요, 이 사람이 그 일에서 따분함을 느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를 사람한테 다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퀄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때 직무를 사람한테 맞추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직무를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다시 설계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직무 재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요 부등 올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번째로 그게 직무 재설계 혹은 직무 설계라고 돼요. 줄여서 직무 재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관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관리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관리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뭡니까? 부등호가 등호가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까? 끝났죠. 여러분들 인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적재, 적소 배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쵸?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끝을 낼 수가 없는 게 여러분 회사라는 곳은요 무료로 봉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업원들이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 그 대가로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상이란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봐요. 이 관리라는 게 여기 보시면 관리라는 게 여기 있는 게 여러분 말이 관리지 종업원들이 일종의 회사한테 뭘 한 겁니까? 그렇죠. 노동력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력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는 그에 응당한 반대급부로 뭘 줘야 됩니까? 보상을 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관리가 끝이 나면 우리는 사실상 적재적소 배치가 끝났지만 종업원과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상이란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써주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가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안 돼서 이렇게 밑으로 내린 거니까 여러분 계속 옆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보상 관리 해야 됩니다. 보상 관리. 자, 보상 관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상관리는 종업원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보상관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보상관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보상은요. 첫 번째 경제적 보상이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 경제적 보상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두 번째는 비경제적 보상도 있습니다. 비경제적 보상. 요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경제적 보상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임금 관리가 있고요. 임금 관리.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복리후생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복리후생 관리.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경제적 보상이라는 게 뭘까요? 자, 경제적 보상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기가 좀 있어서. 자,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 경제적 보상이라는 건 뭐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어떤 우리가 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그걸 경제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진짜 돈으로 주는 거. 임금이죠. 그쵸?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복지 포인트. 이것도 여러분 사실상 말이 포인트지 뭐 할 수 있어요? 돈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임금 관리와 복리후생 관리는 모두 다 경제적 보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둘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임금 관리는 개별적인 사람마다 임금을 차등을 주기 때문에 임금 관리는 우리가 흔히 개별적 보상이라 그러고요. 개별적 보상이라고 하고요. 보상.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복리후생관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집단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상세하게 또 교과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리후생관리는 집단보상, 임금관리는 개별적 보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맞죠? 그 중에 첫 번째는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고, 경제적 보상은 다시 임금관리와 그 다음 뭡니까? 복리후생관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비경제적 보상이 있습니다. 비경제적 보상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회사를 다니면 사실 회사라는 곳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돈적인 부분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혜택이 있으면 그것 역시도 사실 어떤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저는 큰 보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와 사이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회사를 다니시면, 저도 회사를 예전에 좀 다녔지만 회사를 다니면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거의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루에 14시간. 그럼 여러분들 자는 시간 빼고 이동하는 시간 빼면 사실 회사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사실상 14시간 동안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다 맺고 있는데 그때 그 인간관계가 나쁘다라는 것은 나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도 상당히 그 회사의 큰 복지 혹은 보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경제적 보상에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큰 보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관계 유지관리 보상이, 유지관리라는 게 있고요. 유지관리. 요게 잘 돼도 큰 보상이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회사에 노조가 있으면요, 회사에 노조가 있으면 굉장히 직원들한테는 파워풀합니다. 그쵸? 임금도 높여주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그 많은 의견을 대변을 해주죠. 그쵸? 그래서 회사의 노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종업원 입장에서는 큰 보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요, 노사관계 유지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관계 유지관리,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요, 보상관리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거의 끝났네요. 그쵸? 자, 봅시다. 우리가 인사관리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적재, 적소 배치. 적재, 적소 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적재, 적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직무관리를 통해서 직무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의 서열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종업원 관리를 통해서 종업원이 누가 있는지 종업원 분석을 하고 그들이 어떤 서열을 가지고 있는지 종업원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서열이 결정됐으니까 그 두 개를 매칭을 하죠. 그 두 개가 매칭이 되면 적재, 적소 배치가 된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보통은 매칭이 안 되더라.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이퀄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 뭡니까? 그게 관리가 됩니다. 첫 번째,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직무한테 맞추어 줘야 되는데 그 직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이 우리 회사를 찾아봤는데 없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데려와야 됩니다. 뭡니까? 모집, 선발관리. 두 번째,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우리 회사 내부에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데려오면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사에서는 인사, 이동. 그 다음,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현재 실력이 낮아. 그런데 당장 그 직무를 꼭 메꿔야 되는 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능력을 신장시켜서 직무랑 이퀄이 되게 만드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육훈련관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능력이 직무의 능력보다 높은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직무를 다시 사람한테 맞추어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직무 재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누가요? 종업원이요. 그럼 이제 종업원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보상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보상은 크게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이 있는데, 경제적 보상에는 개별적 보상에 해당되는 임금관리가 있고, 두 번째 집단 보상에 해당되는 복리후생관리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비경제적 보상에는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간관계 유지관리가 있고, 그 다음 회사의 노조가 잘 관리되는 노사관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에는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즉 그 회사에 매칭이 안 되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냐? 나쁜 건 아니고요. 그 회사랑 맞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주제가 뭐냐면요.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주제가 뭐냐? 이렇게 보상까지 해줬는데도 그 종업원이 우리 회사를 잘 스며들지 못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친구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탈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사관리의 전체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관리를 지금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사관리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십니까? 그쵸? 여러분 웬만한 인사관리 교과서는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파트 안에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추가할 것들이 있기는 해요. 어떤 것들이 좀 있냐면요. 이제 여러분 이건 나머지는 좀 약간 기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모두 다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일을 뭐 해야 됩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전제가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인사관리에 전제가 되는 게 잠시만요. 인사관리에 일종의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전제가 그게 뭐냐면요. 그게 전략적 인사관리입니다. 전략적 인사관리. 여러분 인사관리 HR이라고 제가 좀 적을게요. Human Resource라서. 전략적 인사관리 HRM이라고 돼요. Human Resource Management라 그래서 전략적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마다 전략적 인사관리가 있는 파트도 있고 없는 파트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전략적 인사관리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좀 추가를 하자면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탈 관리까지 다 했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했으면 여기 이제 추가로 좀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 게 첫 번째 좀 기타 주제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인사관리 우리 박경규 교수님 신인사관리 수업을 하긴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서를 볼 것에 대비해서 제가 좀 전반적인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은 좀 다르다 보니까 여성 인력을 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될 게 뭐 있냐면요. 여성 인력 관리라는 게 있고요. 여성 인력 관리. 이런 내용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크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요즘은 여러분들 일할 때 굉장히 산업안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여기 추가해야 될 게 산업안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들어봤죠? 산업안전관리.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법적으로 중요해지면서 산업안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사실상 국내 기업이라고 볼 수 없죠. 왜 뭡니까? 다 국제기업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로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국제인사관리가 있습니다. 국제인사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주제가 돼요. 요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을 해주시면 그러면 충분히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좀 교과서마다 인사관리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뭐 인사관리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인사관리도 나름의 학문이다 보니까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관리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인사관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혹시나 해보신 분이 있다라면 혹은 인턴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 있다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훨씬 더 아마 와닿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다 학생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 논리의 플로우만 잘 따라오신다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사 매니저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회사의 종업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좋은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첫날 OT니까 너무 길게 해도 여러분 저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박경규 교수님 책을 가지고 그 책의 목차를 보면서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들 있죠. 요 전반적인 개념, 요 개념이 박경규 교수님 목차랑 어떻게 또 매칭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또 바라보는지 그런 논리 흐름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제가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첫날이었네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열심히 수업 같이 해서 인사관리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